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소울푸드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 굉장히 화창한 봄날입니다. 저는 저희 회원분들과 밖에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 밖을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봄의 향기를 탁 맡고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생기가 생긴다, 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시간 나실 때마다 밖으로 나가셔서 봄에서 피어나는 봄 향기를 한번 흠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주 여자분 임신 1주입니다. 임신 1주 여자분 사주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은 롭상란파가 들려주는 영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굉장히 이 살을 빼고 멋진 몸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자, 일반 분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많이 뵙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은 이 영적인 공부, 깨달은 공부를 하시는 이런 분들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뵙게 되는데, 자, 이런 분들 중에는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 뵈면은 많이 까다롭다라는 이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들이 왜 채식을 고집하고 왜 이렇게 육식을 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 육식에는 동물의 어떤 피를 흘려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보고 또 그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를 거부하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롭상란파가 들려주는 이 다이어트 식단에 관한 얘기를 한번 영적인 면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채식주의자를 옆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게 되면은 제가 아는 분도 저희 친척분 중에도 채식주의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없지 않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어떤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채식주의자들도 굉장히 왜곡된 하나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롭상란파가 얘기하는 식단,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주 공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식주의자 또는 육식주의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격상으로도 절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주 공부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중화를 얘기합니다. 중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어떤 중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쪽에 기울었다. 식단이 한쪽에 기울었다. 자, 이것 또한 성격 면에서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왠지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본인은 굉장히 신성스럽고 신령스럽고 뭔가 세상에 온갖 기운을 다 느낄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자, 하지만은 가장 큰 힘은 중화된 상태입니다. 육식이든 채식이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가 골고루 먹고 소식을 하고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잘 이루어낼 때, 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롭상란파가 들려주는 식단에 관한 얘기, 자, 그 중에서도 채식주의에 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한번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롭상란파가 들려주는 식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음식에 대해 괴상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현 진화 단계에서 인간은 육식 동물이므로 필요하다면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이다. 단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또한 비수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늘과 같은 요컨대 쓰거나 신 자극성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 식단은 그저 상식적으로 꾸려가면 충분하다. 상식적으로. 자, 과식하지 말고 정신을 취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왜냐면은 취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영혼의 집을 속되게 하고 유체를 육체로부터 몰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그 유체가 쫓겨 들어가는 곳은 등급이 아주 낮은 유체계로서 우리는 몹시 불쾌한 경험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열렬한 채식주의자를 선호한다. 채식주의자를 자칭한다. 자,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병은 왜 고치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한 일종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죽여야 한다. 게다가 양배추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채소에도 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식성이 까다로워서 살생한 것은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굽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연히 감각이 있는 양배추를 깨물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자, 이렇게 롭상 람파가 전해주는, 자, 이것이 오롯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채식주의자나 어떤 한 곳에 기울어진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외고집스럽게 고수하시는 그런 분들을 뵈면은 상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편합니다. 자, 그것은 사실이죠. 자, 내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아주 강력한 채식주의자다 할 때, 자, 나는 고민에 빠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채식주의자다라는 것을 좋은, 뭐랄까, 영적인 면에서 나는 깨끗하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채식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의 어떤 탁한 에너지를 빨리 내가 읽어내고, 자,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 사람의 냄새도 나는 모두 다 내가 다 알아낼 수 있다. 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자, 그렇죠.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목적이 첫 번째, 자, 함께 화합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 나의 에너지와 너의 에너지가 함께 섞여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자, 한자에서도 보면은 사람인 자가 나무 짝대기 두 개로 서로가 기대어 있습니다. 너와 나가 우리가 합을 이뤄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밀어주고 또 당겨주고 함께 창조해 나가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채식주의자, 특히나 강력한 채식주의자를 고집하는 이런 분들을 뵈면은 왠지 그 사람 가까이 가기 싫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왠지 내가 뭔가 시험을 받는 느낌, 뭔가 내가 어제 먹었던 음식이 이 사람 앞에서 뭔가 발각이 될 것 같은 느낌. 자,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미경 아래 내가 서 있다. 현미경이라는 그 글라스 밑에 내가 누워있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영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채식주의자를 굉장히 많이 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성의 공부를 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그 레벨 지수가 얼마만큼이냐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의 레벨 지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룩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군중과 같이 함께 동요되면서 그 군중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람을 안아주고 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에너지 룩스가 밝고 환하다고 해서 어두운 군중 속에 들어가서 나의 에너지를 환하게 펼치지는 않죠. 그 군중과 함께 나의 에너지를 내가 맞춰서, 자,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딱 맞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은 자 자기의 룩스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수행을 30년 했다 40년 했다. 자 나는 모 단체에서 굉장히 오래된 어떤 지도자라서 오래 있었다. 자 이런 것을 또 얘기하시는 분 또는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40년 50년 아니면 난 사주의 대가 밑에서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자칭하시는 분들 뵈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빈 깡통이 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대단한 빛을 가지고 있다. 내가 뛰어난 어떤 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그것을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롯이 내가 가진 그 영롱한 영성의 빛을 가지고 자 대중이 살아가는 그 어두운 속세라고 표현하죠. 자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지금 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지금의 길은 무엇인가 자 그것을 함께 동화하면서 동요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자 그런 분들을 우리는 참다운 스승이라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아주 채식을 하고 아주 맑은 영성을 가지고 나는 굉장히 공부를 오래 해서 도를 닦았다. 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참 깨달음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죠. 군중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표도 나지 않게 나의 일을 조용히 하고 조용히 떠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빈 깡통이다. 빈 깡통일수록 소리가 많이 난다라는 거.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느끼고 깨닫고 내가 한 단계 성장하면 할수록 자, 변은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수록 내가 더욱더 큰 부를 누릴수록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계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된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롭상 람파가 전해주는 식단에 관한 얘기 중에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또 다른 눈으로 한번 그들을 쳐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임신 일주 여자분 화토가 너무 많아서 인생에 굉장히 살아가는 자 힘듦을 겪고 있다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오늘은 시댁 특히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 자 그리고 이분의 이제 성격에 관한 얘기 자 이런 사주 상황에서 이런 대운 경술대운 자 34 경술대운 결혼 생활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묘목이라는 계묘 실어서 묘목이라는 상관이 나타났죠. 자, 그랬을 때 이 자식 묘목이라는 이 자식은 자, 어떤 상황일까? 자,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분에게, 자,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자,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수국화로서 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죄다 신약이 된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죄다 신약이 됐지만은, 자, 이런 사람이 죄다 신약이 됐기 때문에, 마냥 평생 돈이 없이 살아간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내가 약하고 신약한 사주지만은, 자, 대운의 흐름에 의해서 내가 강한 사주로 또 변하는 어느 날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모든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제목을 보는 여러 가지 사주에 보는 기법 중에 자, 나의 사주에 죄라는 에너지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자,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자체가 신강할 때 죄가 나타나고 내 자체 일주가 신강할 때 이 죄를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많이 있는데 자, 이 여자분 같은 경우입니다. 죄다 신약이죠. 죄는 많이 투관이 돼 있지만은 내 자체가 자, 임수라는 이 임술 일주 자체가 굉장히 신약하고
병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쟤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쟤라는 에너지에 내가 완전히 깔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 또한 어느 시기에 대운이 좋을 때 임술이라는 임수일간 자체가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쟤를 내가 다스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천간에 또 쟤가 이렇게 투간이 돼 있을 때 천간에 자, 병정이 지금 쟤가 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투간이 됐다는 거는 일단은 쟤를 한 번은 가질 수 있다. 운이 좋으면은. 자, 그것도 한번 공부 삼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쟤를 언제 가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보는 관법이 다르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44 신의 대운부터 자, 말년으로 갑니다. 해, 자, 축. 임자 개축으로 쭉 가면서 자, 같은 비경급제의 에너지 수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돈을 만질 수 있다,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자,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서 성격과 자식과 재물에 관한 얘기까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떤 방편을 써서 나의 운을 조금은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한번 거기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댁에 관한, 자, 시댁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댁 다소 본분을 다 하려고 하지만은 시댁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신에게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시어머니라는 화라는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남편 또한 자, 토중에서 화기가 들어있는 술토 미토로서 자, 인호술, 사오미, 바람이 양쪽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화기.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댁 식구, 시어머니, 남편, 자, 모두가 한 통속이다라는 거죠. 똘똘똘 뭉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똘똘똘 뭉쳐서 나를 완전히 괴롭힌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나를 너무너무 죽고 싶게 한다. 자, 이 정도로 이 여자분은 굉장히 극을 많이 받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시댁보다는 친정 식구의 형제가 잘 맞으므로 자, 시댁보다 친정 식구의 형제. 자, 여기서는 비경급제의 에너지 수라는 에너지인데 자, 시간의 개수가 하나가 떠가 있죠. 자, 인성이라는 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라는 이 에너지가 지금 시간에 이렇게 떠가 있지만은 지금 임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죠. 개수 자체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 같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자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도록이면 친정집에 가거나 친정 식구를 만나서 위안을 받고 에너지를 거기서 충족하고 자, 이렇게 오면 올수록 조금은 낫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면 굉장히 안 좋겠죠. 시댁과 함께 이렇게 산다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시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 남자분을 대릴 사이로 해서 친정 식구와 함께 사는 쪽으로 한다면 더 좋겠죠.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에너지가 나에게 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여건이 되신다면 친정 식구가 이 남편을 친정 쪽으로 오게 해서 자, 대릴 사이처럼 해서 살면 훨씬 더 이 여자는 살아가기가 수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형편만 된다면 자, 위의 사주에서 재성은 시댁으로 자, 시어머니 성격이 상당한 것을 보여준다. 화기가 엄청나다는 거죠. 자, 시어머니가 화력이 엄청나다는 것은 그 이제 힘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관성이 술토가 되다 보니 관성이 술토 미토입니다. 자, 그렇죠. 술토가 되다 보니 재성과 합을 하여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와 한편이 된다. 어떤 얘기를 하면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들어서 정말로 이 여자는 인생에 정말 괴로운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 특히나 34 경술 술토 대운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화기 끄는 걸 또 깜빡했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위의 사주에서 남편이라는 토가 지금 화라는 에너지에 지금 한 덩어리에 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에너지가 굉장히 화기로 빨려 들어간다. 전기가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마보이가 된다. 자, 그렇지만은 어머니 앞에서 꼼짝 못한다 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완전히 기가 확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 앞에만 가면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효자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모든 전기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의 기운이 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기가 지금 손상된다라는 표현도 지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재관이 재성과 간성이 합을 해서, 자, 여기서 재성과 간성이 합을 했습니다. 재성과 간성이 예를 들어서 합을 해서 길신이 되면은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 할 때는 시댁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는 좋은 곳이죠. 행복한 곳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재관이 합을 해서 흉신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시댁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시댁에 정말 시자만 봐도 몸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라는 게 바로 이 사주상에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남편 운을 한번 보면은 남편의 운. 자, 남보기는 좋으나 안으로는 힘들다. 자, 그리고 경술대운에서 특히나 34 경술대운에서 술토입니다. 관성이죠. 자, 경술대원에서 보면은, 자, 이때는 더욱더 부부 단합이 되지 않고 어머니하고 항상 이렇게 짝짝꿍이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부부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현명한 남자 같으면은, 어머니하고 와이프 사이에서 적당한, 조율을 잘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앞에서 무조건 복종하고 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자,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효도한다, 효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기 인생을 예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진정한 효도지. 자,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내 결혼 생활은 깨버리고, 자, 이것은 결코 효도가 아니라는 거. 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기서도 보다시피 어머니라는 그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 대해서 관여하고 자식의 인생을 자기가 운전하고자 하고 자식이 내 앞에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강한 거죠. 자, 이런 어머니들은 자식을 분명히 망치는 결과를 분명히 하더라라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2010년도 경인년에서 2010년도 경인년, 자, 경인년입니다. 경인년에 남편으로 인한 큰 근심이 있을 수 있으면, 자, 인목이라는 2010년의 경인운에서 인목이라는 인목이라는 이 목이 올라오면서 인호술 화국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인호술 화국이 이루어지면서 이 남편이 법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술토와 오화가 지금 합을 해서 화기를 굉장히 크게 지펴 올리는 상황에서, 자, 경인운이라는 경인세운에서 인목이 올라옴으로써 정확하게 인호술 삼합을 이룸으로써 불덩어리가 엄청나게 화기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남편에게 법적인 관제, 소송,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겨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근심, 고민에 쌓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여자분의 44 신의 대운부터는 해자축으로 대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34에서 43세까지 경술 대운만 잘 극복해서 간다면은 결혼 생활은 무난하게 아주 좋은 노년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 한 해 한 해가 고통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여자분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견뎌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분을 보면은 첫 번째 화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거죠. 자, 수라는 에너지가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지금 개수 하나가 있지만은 개수도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나를 극하는 에너지, 나의 힘을 모두 뽑아가는 에너지가 중중하다. 자,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약하고 기가 쇠약한 그런 어떤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희생과 봉사로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자, 특히나 34세 경술대운에서는 뭔가 일을 해도 항상 나는 손해봐야 되고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 그런 어떤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차라리 내가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살자. 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돌렸을 때 훨씬 더 마음의 상처를 적게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내가 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길을 모르고 내 상황을 지금 알지 못한다면 자꾸만 어떤 내가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의 결과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인간 배신을 당하고, 자, 이런 상황을 계속 접하게 된다면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인생에 크게 좌지우지 한다라는 것을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이 좋지 않을 때, 특히나 대운이라는 10년의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자, 그 기간은 공부하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 이 땅에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 어지간한 일은 내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0% 내가 당할 일을 50%만 당한다 하면 그래도 숨통은 트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돌아올 좋은 대운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기간에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어떤 시기로 내가 인생을 잡아본다면, 자, 이 여자분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식 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식이라는 묘목입니다. 특히나 이 화기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자, 수생목을 해주려고 해도 수생목이 되지도 않고, 자, 이 묘목이라는 특히나 쓴목이죠. 쓴목이, 자, 이렇게 많은 화기 속에서 이 묘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 속에 던져졌다, 불로 갔다. 자, 여기서는 살아있는 목으로 보이지가 않죠. 자, 자식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 자,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울 수도 없는, 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지금 경술대원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이 여자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 뭔가 결심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 할 때는, 자, 이 자식도 이 여자분은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 자, 시댁에서 절대로 이 자식을 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자,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가시기를, 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이 여자분은 지금 화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옷의 컬러를 내가 선택을 해도 밝은 톤보다는 약간 다운되는 톤으로 입으시면 참 좋겠네요. 약간 어두운 톤이나, 자, 깔아앉는 톤들을 입으심으로써 나의 이 화의 기운을 조금은 내가 이렇게 좀 빼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아파트를 이사를 하시더라도 고층보다는 약간 저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자, 이 화기 에너지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편으로 우리 운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자, 이래 작은 방편들이 또 모여서, 자,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또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운, 자, 돈복,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 여자분이 뭐 이혼을 안 하고 44세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은 말년운이 참 좋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혼을 했다 하면은, 자, 그래도 44부터는 신의 대운부터는 돈복은 온다라는 것이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재라는 에너지를, 자, 44세부터는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자, 그래서 큰 재물을 한 번은 모을 수 있는, 부자로 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사주로 44 신의 대운부터는, 자,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여자분 사주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주를 골고루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 자,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자,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지만은, 사주만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갈수록 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 사주를 계속 오래도록 파고들고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사주에 대한 이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자, 한 곳에 계속 파고들면 들수록 갈수록 나는 좁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좁아진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내가 상담을 하고 내담자를 상대를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나는 혼자서 내뱉는 자, 그런 이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주 상담가들, 자,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뭐 부산에 누구, 어디에 누구,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자, 직접 상담을 받고 오시는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또 결과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 어떤 분은 참 맞더라, 어떤 분은 나는 아예 안 맞더라. 자, 그것도 참 특이하다라는 것을 또 많이 느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셔서 나는 정말 내가 나의 인생에 한번 업으로서 써보고 싶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업으로 차릴 수 있는가라는 것은, 자, 국가적으로도 정해놓은 것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뭐 정해놓은 규칙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의 몸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어떤 그 느낌이 올라올 때 과감하게 나 자신을 믿고 한번 가보시면은, 자, 그 어떤 내가 업을 하면서도 그 사이에서 또 배워지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사주를 풀어서는 안 된다, 뭐 대단한 업을 짓는다, 자, 이런 이제 상대를 비난하는, 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딜 가나 전부 다 내가 최고다 하는 분들이 항상 잣대를 이렇게 들고 그 자기의 자에서, 잣대의 기준에서 평가 내리고자 하는, 자, 그런 어떤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 사주 상담가는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신감 있게, 자,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분명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내가 사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나의 노하우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 상대를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할인해 주겠다,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정말 도움이 돼줘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한번 펼쳐보시면은, 자, 그 속에서 또 다른 진리가 계속 샘물처럼 쏟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골고루 공부하시면서 인생에 많은 빛나는 일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온 소울푸드 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